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지식생활의 한의학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떤 보양식을 챙겨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계탕이나 전복죽, 장어 같은 귀한 음식들을 떠올리며 몸보신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해 어렵게 챙겨 드신 보양식이 사실은 함께 먹은 이 반찬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었다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죠. 음식에도 사람과의 관계처럼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는 짝꿍이 있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앙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귀한 보양식을 먹어도 이 음식 궁합의 지혜를 제대로 모른다면 애써 들인 돈과 노력이 아깝게도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소화 기능이나 몸의 영양소 흡수율이 젊을 때와는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 궁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은 소화불량은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독소를 만들거나 몸속에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1편에서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닭고기, 전복, 장어를 제대로 먹는 법과 함께 이 귀한 보양식의 효능을 2배, 3배로 늘려주는 최고의 음식 궁합,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까지 이현우 한의사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내가 보양식을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귀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다음 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름철 보양식 이제 우리 몸에 맞게 제대로 알고 즐겨볼까요? 무더운 여름철 대표 보양식 하면 단연 닭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삼계탕이나 닭백숙, 닭죽 같은 닭고기 요리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훌륭한 원기의 복제이자 기력 보충원입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부드러워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덕분에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요.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샐러드나 죽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삼계죽은 닭고기의 영양의 인삼 같은 귀한 약재가 어우러져 원기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인삼은 지친 몸의 기운을 불어넣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죽 형태로 드시면 소화가 더욱 쉬워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에게 특히 좋지요. 닭고기는 단순히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두뇌 활동을 돕고 피부 미용이나 골다공증 예방, 나아가 현대인이 겪기 쉬운 다양한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닭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닭백숙을 먼저 푹 끓여 드신 후 남은 국물과 부드러운 살코기를 활용해 닭죽을 만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의 조리로 2가지 보양식을 맛볼 수 있어 시간도 아끼고 효율적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시판 간편 삼계탕 제품도 많이 나와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식은 참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지요. 하지만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시판 삼계탕은 영양성분표를 보면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심혈관 건강관리가 필요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물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지방이 많은 닭, 껍질은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닭고기 보양식의 효능을 2배로 높이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앙숙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닭고기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는 먼저 인삼과 마늘이 있습니다. 닭고기와 인삼은 예로부터 대표적인 궁합으로 손꼽혀왔지요. 인삼은 닭고기의 따뜻한 성질을 보완하고 기력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마늘 특유의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닭고기의 풍부한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닭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밤 역시 삼계탕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인데 영양을 더해주는 좋은 짝꿍입니다. 또한 당근도 닭고기와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닭고기의 풍부한 단백질 속 아연 성분은 비타민 A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닭고기를 드실 때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삼계탕에 대파, 황기, 엄나무, 오가피 같은 약재들을 넣는 것도 좋은 궁합입니다. 이들은 삼계탕의 풍미를 더하고 잡내를 잡아주는 전통적인 부재료들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닭고기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닭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보양식의 중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맥주입니다. 삼계탕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곁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닭고기와 맥주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둘 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산성이 많은 과일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토마토 같은 과일은 산성이 강해서 위산을 증가시키고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닭고기 섭취 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 요리에 추가하면 좋은 특별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고 몸의 독소를 빼주는 해독 작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계탕에 녹두를 넣으면 구수한 맛이 더해지고 닭고기의 따뜻한 성질을 중화시켜 여름철 보양식으로 더욱 좋습니다. 불린 녹두를 다시백에 넣어 함께 끓이거나 닭을 건진 후 국물에 녹두를 넣고 끓여도 됩니다. 들깨가루를 넣으면 국물이 더욱 고소하고 걸쭉해지며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들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간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계탕에 누룽지를 넣어 끓이면 구수한 맛과 특별한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력 회복에 좋은 전복을 삼계탕에 함께 넣으면 영양가를 한층 높인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닭고기의 효능과 더불어 함께 먹으면 좋은 것, 피해야 할 것을 잘 알아두시면 여름철 보양식을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은 예로부터 귀한 보양식 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이 전복죽을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한 별미로 많이 찾으시죠. 전복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의 기운을 돋우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전복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여름철 더위로 인한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며 몸속 독소를 빼주는 해독 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에서 나는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지요. 전복의 영양은 살코기뿐만 아니라 내장에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전복죽을 끓일 때 내장까지 함께 사용하면 그 귀한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전복죽을 조리할 때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은 전복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집에서 전복죽을 직접 만드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편한 조리법도 있습니다. 깨끗이 손질한 전복과 미리 불려둔 찹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손질한 전복 내장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넉넉히 붓고 뭉근하게 끓여내면 영양 만점 전복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트나 온라인에서 파는 시판 전복죽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전복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귀한 전복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앙숙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복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는 먼저 마늘과 참깨가 있습니다. 전복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원기 회복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참깨의 소화효소는 전복의 단백질 소화를 돕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복죽을 끓일 때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단백질 소화를 돕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전복과 아주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전복에 부족할 수 있는 칼슘을 소고기가 보충해주며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 건강과 원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김치나 나박김치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전복죽은 간이 세지 않으므로 맵고 짜지 않은 시원한 물김치를 함께 먹으면 맛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전복죽에 잘게 썬 당근, 표고버섯, 양파, 애호박, 부추 같은 채소들을 넣어 끓이면 맛과 영양, 그리고 씹는 식감까지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복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이 너무 강한 반찬입니다.
전복은 그 자체로 섬세하고 깊은 바다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래, 쓴바귀, 갓김치처럼 독특하고 강한 향을 가진 나물, 반찬이나 삭힌 홍어 무침처럼 자극적인 발효 음식을 함께 먹으면 전복 고유의 섬세한 맛과 향을 완전히 해칠 수 있습니다. 맛의 궁합을 넘어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오렌지 같은 신맛이 강한 과일은 전복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전복과 우유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복을 손질하거나 부드럽게 만들 때 우유를 소량 활용하는 것은 비린내 제거와 식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복죽에 추가하면 좋은 특별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매생이를 전복죽에 넣으면 바다의 풍미가 한층 깊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매생이와 전복은 맛과 영양면에서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 같은 버섯류는 전복죽의 깊은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또한 전복을 손질한 후 우유에 잠시 담가두면 살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비린내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레시피에서는 죽을 끓일 때 소량의 우유를 넣어 부드러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복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것, 피해야 할 것을 잘 알아두시면 여름철 귀한 보양식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 기력이 쇠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스태미나 음식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예로부터 몸을 보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식재료로 사랑받아왔지요. 장어에는 비타민 A와 E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기력 회복은 물론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등 우리 몸 건강의 다방면에 걸쳐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어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 A는 일반 생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기 쉬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좋겠지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며 장어의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신체 기능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장어는 주로 탕이나 구이 형태로 즐겨 먹습니다. 다만 장어는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만큼 지방 함량이 다소 높은 편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통풍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시니어분들의 경우 장어 섭취량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어의 풍부한 영양은 여름철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현명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스태미나의 왕장어를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앙숙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어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는 먼저 생강이 있습니다. 장어구이에 생강채가 항상 곁들여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장어의 소화를 돕고 특유의 비린내를 시원하게 잡아주며 살균 효과도 있어서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 또한 장어의 좋은 짝꿍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장어의 풍부한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 피로해소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마늘과 대파 역시 장어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풍미를 더하며 소화를 돕고 몸속 독소를 풀어주는 등 건강상 이점을 더합니다. 복분자는 장어와 전통적으로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분자의 새콤달콤한 맛이 장어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고요. 비타민 A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생식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향긋한 깻잎도 장어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깻잎 특유의 향긋함이 장어의 맛을 더욱 돋우고 함께 섭취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어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숭아입니다. 장어와 복숭아는 예로부터 대표적인 상극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이 장어의 지방 소화를 방해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복숭아뿐만 아니라 유기산이 많은 다른 과일들, 예를 들어 포도, 사과, 블루베리 등도 장어의 지방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어 자체도 지방 함량이 있는 만큼 꽁치, 고등어, 연어 같은 다른 고지방 음식이나 치즈, 버터, 아보카도 같은 지방이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역시 장어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어 요리에 추가하면 좋은 특별한 재료도 있습니다. 장어즙을 만들 때 대추를 함께 넣으면 장어의 비린내를 줄이고 은은한 단맛을 더해 먹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추는 심신 안정 효과도 있다고 하니 장어의 힘찬 기운과 함께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음식에도 궁합이 있으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닭고기, 전복, 장어의 궁합 정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여름철 귀한 보양식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50대 여름 보양식 1편, 삼계탕, 전복죽, 장어의 진짜 효능과 함께 음식 궁합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보양식이 혹시라도 몸에 해가 될까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는 안심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현우 한의사가 알려드린 지혜로운 음식 궁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의 여름철 보양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의 기운을 북돋고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약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어떻게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에도 서로의 힘을 키워주는 짝꿍이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앙숙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특정 음식이 몸에 좋다고 맹목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현명한 조합을 찾는 지혜가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1편에서 보양식을 제대로 먹는 지혜를 배우셨으니 다음 편에서는 무더위로 지쳐 탈수와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 우리 몸의 갈증을 해소하고 면역력을 지켜줄 최고의 수분 보충 음식과 제철 과일, 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판 음료에 숨겨진 설탕 함정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름철 건강은 작은 식습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통해 여름철 건강을 꽉 붙잡으시고 매일매일 활력 넘치는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지식은 계속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